다들 에크모는 좀 했어, 어디서 좀 들었거나 아니면 좀 공부 좀 했거나 뭐 좀 그런 적 있어요, 다들? 뭐 와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병원에서 다 경력자들이라며. 그 여기가 어디가 저기 딴 데서 왔다가 여긴가? CFP 잠깐 갔다 오셨어요. 어디서? 저 그 명지병원. 아, 원래 명지병원이라고 그랬구나. 거기서 그러면 환자 나가면 PA로 S에 PA예요, 그때. 저 PA였습니다. 아, 그러면 환자만 보는 거? 환자도 보고 수술도 PA랑 들어가고 다 다 하는데. SA는 추후에 하는 거여가지고 PA만 있었어요. 아, 그 나가서 환자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럼 다 그냥 다 왔다 갔다 수술실도 왔다 갔다 하고. 예, 맞습니다. 왜,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에크모 같은 경우는 뭐 한국말로는 뭐 체순환막 요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이제 심장 관련, 폐 관련 이런 환자들은 다 그 에크모라고 하는 거를 익스트라 코프리얼 멤브레인 옥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이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뭐 치료를 에크모 치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치료는 뭐 어떤 그 심장병이 생겨서 뭐 판막에 질환이 생겨서 그거를 고쳐주는 거를 보통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에크모를 돌려놓고 치료라고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좀 좋아져야 돼. 우리가 막 해서 에크모를 혈액을 순환을 해서 해주는 동안 환자 심장이 좋아져야 되고 폐가 좋아져야 돼요. 뭐 약을 쓰던 뭘 하던. 근데 그게 안 좋아지면 이거는 그냥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 모탈리티도 꽤 높아요. 요즘 그 와서 알겠지만 보통 대부분 심장인데 폐가 거의 없어요. 폐는 저쪽 그 내과에서 해야 되는데 내과에서 거의 안 해가지고 그 거의 심장만 있는데 이 심장은 거의 대부분 뭐 다 대부분 이머전시입니다. 이머전시. 그 뭐 심장 수술 하고 해서 심장이 잘 안 뛰어서 에크모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ECPR 정도로 그 뭐 인트라스피털이냐 뭐 밖에서 온 병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좀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는 그 퍼퓨셔니스트입니다. 퍼퓨셔니스트라는 게 뭐 우리나라 말로는 체외순환사인데 전 세계 공통적인 명칭은 이제 퍼퓨셔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 수술에 그 심팩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심장 수술을 하는 동안 혈액을 다 그 밖으로 체외순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혈액을 밖으로 빼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혈액을. 그걸 다시 산소화를 시키고 CO2를 제거를 해서 다시 그 심장을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에올타나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나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잘은 모를 텐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심장 그러니까 수술 방에서 이제 그 체외순환 거를 다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업이고 그다음에 에크모도 같이 이렇게 하는 직업이고 본인들이 이제 에크모를 지금 같이 하고 환자도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좀 용어를 알아야 돼.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할 거야. 이게 한 번에 다 끝날 수는 없고 어차피 나도 여기 직원이고 다들 있으니까 그 뭐 주기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할 게 많아요. 공부도 많이 좀 해야 되고 그냥 뭐 프라이밍만 해놓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환자가 막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환자를 계속 봐야 되고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떤 또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 계속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같은 경우는 가장 환자가 좋아지는 거는 요즘 그 지금 저희 병원 성적이 꽤 좋은데 그 환자가 거의 모탈리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 그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탈리티가 없을 겁니다. 다 살았고 다 위닝을 했고 이게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거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게 클로즈드 옵저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접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뭐 근무할 때만 에크모를 보고 퇴근해 버리니까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안 좋아져요. 밤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환자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는 뭐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 심장내과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 교육을 하면서 그다음에 3교대로 돌아가면서 환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 옵저베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이 에크모라고 하는 거는 그 보시면 다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익스트라 코포리얼 멤브레인 옥시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체외 순환을 하는 거예요. 체외 순환 혈액이. 그래서 이 혈액을 왜 체외 순환하는지는 뭐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위에 또 상위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익스트라 코포리얼 뭐 라이프 서포터라고 그래가지고 ECLS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뭐 이걸 ECLS라고 하기도 하고 에크모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 보면 조직이 많아요. 이게 역사가 좀 돼가지고 이게 아시아 퍼시픽 뭐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그다음에 이쪽 뭐 남미, 라틴 이쪽 이렇게 해서 뭐 사우스 웨스트, 그다음에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각 대륙별로 이 이 에크모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뭐 그 발표도 하고, 뭐 각 나라, 각 대륙마다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엘소라고 하거든요. 엘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ELSO, 여기 Extra 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 이렇게 돼 있죠. 엘소라고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매년 학회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고 얼마 전에.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들 그 많이 구경을 하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순서는 뭐 종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디케이션도 좀 볼 거고,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컨트라 인디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ER에서 에크모 연결 전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당장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거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실제 사례 기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요거 끝나고 만약에 시간이 돼서 계속 이제 다음에 또 할 거면 그때는 이제 그 피지올로직한 것들, 그런 생리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되고, 그 환자의 체액의 균형이라던가, 그, 그 우리가 보면 그 체액의 구성이 있죠. 체액의 구성이 있어요. ECF, 왜 핸드폰 뭐 카톡에? 뭐 적는 거야, 뭐? 그 체액 에크모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어디다 넣어요, 어디다. 우리가 우리 체액량을 얘기할 때, 체액을 얘기할 때 전체 우리 토탈 바디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외액, 하나는 내액. 몰 기준으로. 그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세포막. 막이 있어야 돼, 막.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과 외액으로 나뉘게 되고, 근데 우리 내액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세포 외액은 뭐가 있냐면, 세포 외액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가 있어요? 혈액. 그 다음에 혈액과 어떤 막을 기준으로 또 하나가 또 있죠. 간질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혈액과 세포 외액 중에 혈액과 간질액 사이에 막은 또 뭐가 있어요? 혈관막 있잖아요, 혈관막. 그 막을 기준으로 다 나누는 거. 막이 없으면 아무런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체는 모든 것들이 뭐 어떤 물을 먹던 뭘 하든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다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볼륨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혈관에 볼륨이 없는 거예요. 그 혈관에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갈증이 일어나죠. 우리 몸에서. 우리 혈액의 양은 적정한데, 예를 들어 그 소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우리 혈관 쪽에 뭘 먹어서. 그러면 그쪽에 삼투압 농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삼투압 농도가 올라가면 이 시상하부에서 그 삼투압을 감지하거든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뭘 분비를 해요? 갈증 중추를 건드리겠죠. 왜냐하면 삼투압이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오스모랄리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갈증 중추를 건드려서 물을 먹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그게 간질액으로도 가고, 이게 간질구액에서 다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항상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혈관 내에서 어떤 혈관 내에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고 혈관이 혈액을 밖으로 빼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 내에 볼륨이 없는 상태.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출혈이 있거나 에크모하다 보면 출혈도 많아요. 이렇게 뭐 잘못 펑처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종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데마. 그거 부종의 그 정의가 뭐냐면 그 혈관 안에 있는 볼륨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 간질구역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안에는 결국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그걸 부종이라고 하는데 결국 혈관 내에 볼륨이 없으면 에크모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인이 그 비너스 라인이 탁탁탁탁 튀는 아마 그런 것들 좀 요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카테터가 혈관 안에 들어가서 정맥에서 그 드레인이 원활하게 돼서 원활하게 돼야지 이제 뭐 피몰 아트리라든가 아니면 어디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볼륨이 없으니까 라인이 탁탁 튀면서 에크모가 잘 안 돌아요. 플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플로가 안 나온다는 건 결국에 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그 환자 심장이 안 좋았을 때 서포트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관 내의 볼륨을 지속적으로 정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그런 이제 구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얘기도 해주고 할 겁니다. 보면 이 샥이 오죠, 샥이. 우리 카디오제닉 샥이 와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가장 카디악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심부전이든 뭐든 yani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먼저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패스로지컬 이 카디오제닉 샥에 대한 어떤 이 피지올로지컬 이제 반응들을 보면 그냥 이건 보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심근의 카디악 아웃풋, 그러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원인은 이제 뭐 마이오카디알의 인저리가 있고 마이오카디알 디스펑션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코로나리가 뭐 협착이 왔다거나 아니면 판막에 부전이 있다거나 아니면 국소적으로 어디가 막혀서 혈류를 심장 쪽으로 공급을 못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이오카디알 인저리에서 마이오카디알 디스펑션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이게 수축이 문제가 생겨서 그 부전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 확장이 안 돼서 부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개 다가 같이 결국에는 이 1회 박출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스톨릭이 충분히 늘어나줘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게 있고 이게 시스톨릭이 불충분해서 결국에 이 충분한 조직의 관류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고 시스톨릭을 먼저 보면 시스톨릭이 부전이 오면은 다이스톨릭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부전은 인저리 마이오카디알의 뭐 심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시스톨릭 같은 경우는 시스톨릭이 수축이 카디악 아웃풋이 뭐와 뭐의 조합이죠? 카디악 아웃풋. 아니 그거는 SBR은 이거 나중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고 카디악 아웃풋은 결국에 심장에서 그 박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박동수가 있어요. 하트레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회 박출량. 그 처음에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수축해줬을 때 얼만큼의 양이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1분에 얼만큼 뛰느냐 그걸 곱하면 카디악 아웃풋이에요 그 환자의. 설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시스톨릭이 떨어지니까 디스펑션이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스테믹의 퍼퓨전이 줄어요. 우리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심장의 기능. 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직의 조직에 순환을 하면서 뭘 줘요? 뭘 주는 거예요? 산소하고 에너지를 줘야 돼요. 글루코즈.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 퍼퓨전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짜주는 양이 줄어드니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동시에 옵니다. 이 혈압이 떨어지는 거는 또 혈압이 떨어지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조직의 관료량도 이제 부족해지지만 이 관상동맥 혈류도 줄어요.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관상동맥 혈류는 시스톨릭 때 많이 갈까요? 다이스톨릭 때 많이 갈까요? 심장은 수축과 이완이 있죠. 수축 때 많이 갈까요? 이완 때 많이 갈까요? 생각을 해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했을 때 손에 어느, 이게 많이 갈까? 아니면 이렇게 펴져 있을 때 많이 갈까? 펴져 있을 때 많이 가요. 이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은 왜냐면 코로나리가 이게 근육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축을 딱 하면 그 혈관도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한 7, 80%가 다 이완기 때 혈류가 많이 갑니다. 이완기 때 피가 이게 펴지면서 혈관도 펴지면서 많이 가게 되고 코로나리 퍼퓨전이 일단 줄고요. 그러면 코로나리 퍼퓨전이 주니까 허혈이 와요. 허혈. 이스키미아가 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거치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퍼퓨전이 줄죠. 왜냐하면 관료량이 충분히 카디악 아웃풋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많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축소가 돼요. 컨스트릭션이 와요. 이 보상작용으로.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더 혈류가 더 못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오카디얼 디스펑션이 더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스톨릭 같은 경우는 다이스톨릭이 뭐죠? 다이스톨릭이 확장이에요. 확장. 이완. 그러면 랩트 벤트리큘라 엔다이어스톨릭 프레셔라는 게 떨어집니다. 이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다이스톨릭이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서. 이게 뭐 못 늘어난 이유는 많아요. 뭐 판막 질환 때문에 심장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안에 챔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탐폰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해요. 탐폰. 이게 페리카디움에 이렇게 쌓여 있거나 그러는데 그 안에 뭐 출혈이 생겨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심장 이완을 못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이 다이어스톨 프레셔가 그럼 증가를 해요. 왜냐면 얘가 확 늘어나야지 떨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정상보단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뭐냐면 다이스톨릭이 안 되잖아요. 혈액의 순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맥으로 이제 RA로 피가 다 오죠. 전신 순환을 한 피가 다 RA로 옵니다. SBC, IBC를 거쳐서. 그 다음에 트라이커스피드 3000판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라이트 벤트리클로 가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풀마 아테리로 가서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다 어디로 모여야지? 렁을 거쳐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하고 어디로 가요? 랩트 에이티리움으로 오죠. 그 랩트 에이티리움으로 온 다음에 마이트랄 밸브를 거쳐서 이제 LB로 랩트 벤트리클로 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 다이스톨릭이 충분히 안 되면 그러면 이완이 충분히 안 되니까 못 넘어오겠죠. 혈액이 LA에서. 그럼 그게 LA에서 못 나오면 못 넘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컨제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혈류가 못 넘어오면 이게 점점 정체가 돼요. 뒤로. 그 왜 그냥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갑자기 4차선으로 쭉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계속 정체가 되죠. 그랑 똑같아. 그런 비슷한 거예요. 머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합류하면서 이게 충분히 드레인이 되고 쭉 4차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준 거예요. 아니면 LV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이완을 못 하던가 아니면 LA로 산소화된 혈액이 LA로 왔는데 이 마이트랄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못 넘어온다던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풀모나리 컨제스천이 오게 됩니다. 풀모나리 컨제스천이 온다는 건 뭐 풀모나리 쪽에 압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면 혈액이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하이폭시아가 옵니다. 하이폭시아가.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산소가 또 부족해지죠. 코로나리도 아까 했지만 코로나리 퍼퓨전도 줄지만 또 하이폭시아가 오면서 가뜩이나 산소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적게 가는 거죠 혈류에. 그래서 또 이스키미아가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저리가 오면 플로우가 잘 안 가면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플라메이션 되게 에크모 돌리면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되면 이게 NO가 막 증가를 하면서 이게 또 바소 다일레이션에 S별이 또 떨어져요.
SBR이라는 혈관, 그러니까 안에 그 수축이 다 그러니까 이완이 되는 거예요. 혈류가. 혈류가 이완 너무 이게 병적으로 이완이 되면 그 바소플레직 신드롬이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완이 되면 이게 위로 잘 못 올라와요. 못 밀어져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코로나리 퍼프전이 또 이러면서 혈류가 또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퍼프전이 또 줄어듭니다. 그럼 또 이스케미아가 오고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여기 중간에 어디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요런 이제 과정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쭉 이런 식으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입을 다 해줘야 돼요. 이거를 어느 중간에 에크모를 넣어주든 이제 이런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있고. 여기서 만약에 어느 중간에 이제 어떤 그 히모다이나믹의 그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안 되면 이제 사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에크모라던가 아니면 판막의 문제면 뭐 판막을 수술을 해주거나 아니면 코로나리가 문제면 뭐 PCI를 하거나 아니면 캐비지를 해주거나 심장 수술을 통해서 그거를 그 혈류를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보면 A, B, C, D, E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이렇게. A 단계는 근데 리스크 단계긴 해요. 위험하긴 한데 이 그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입니다. 위험하긴 한데 뭐 코로나리라고 뭐 다 해서 환자가 막 EF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아니잖아요. 뭐 가슴 아프다 이러지만 뭐 그런 단계예요. A 단계 위험한데 그 히모다이나미컬리는 이제 스테이블해요. 근데 이게 보면 심텀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이 되면 그 괜찮습니다. 이렇게 요거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A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B 단계부터는 이게 약간 언스테이블해져요. 그 히모다이나미컬리하게. 그다음에 언스테이블해지는데 이 혈압은 저혈압은 없어요. 이때는 저혈압이 없이 어떤 약물 치료를 하면 듣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예요. 근데 C 단계는 일단 이제 관류량이 줄어듭니다. 여기 하이포퍼퓨전이 되고 그다음에 샥이 와요. 하이포퍼퓨전이 오면 그 샥이 오는 거는 왜 오냐면 그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에너지도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게 산소가 그 우리 조직에 그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메타볼릭 대사성 산증이 와요. 메타볼릭 엑소시스라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왜 생기냐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혈류를 통해서 그 산소하고 글루코즈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아시다시피 그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공장 같은 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소하고 글루코즈가 같이 들어가서 얘가 대사를 해서 그 호기성 대사를 하게 돼요. 산소가 에너지를 같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뭐 현기성 대사도 있어요.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글루코즈만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면 글루코즈만 가지고도 대사를 하는데 그 산소가 부족해서 글루코즈만의 대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걔 부산물로 락테이트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그 혈중에. 그 락테이트가 생성이 돼서 혈중으로 나와요. 그 락테이트가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타볼릭 엑소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사성 산증.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단 뭐 ABJ를 해보면 랩이 일단 다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오겠죠. 랩은 다 이게 보면은 랩 ABJ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분석할 줄 알죠. 이게 폐하가 있고 PO2가 있고 PCO2가 있고 쭉 있잖아요. 바이카보네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그것도 뭐 이제 또 계속 점점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걸 정확하게 좀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가. 에크모 돌리거나 이럴 때. 그래서 여기 C 단계에서 보통 이 C 단계 정도에서 이 메카니컬 여기 보면 여기 메카니컬 서포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메카니컬 서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가장 이 B단계에서는 혈압이 괜찮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하진 않아요. 에크몰 2단계에서는 뭐 일단 헤모다미칼에 언스테이블 하지 않잖아요.
언스테이블하지만 혈압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거든요. 다른 치수하거든요. 근데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 C단계 정도면 에크모를 하면 이 단계에서는 그 환자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에크모 하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언스테이블한데 그래도 뭐 저혈압은 없고 약물 치료는 또 되고. 근데 C단계에서는 이게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D단계를 가면 이게 문제가 그 어떤 치료를 하는데도 막 치료를 해서 여러 막 상승을 시키고 막 이러는데도 이 환자가 혈압도 잘 유지가 안 되고 막 이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 그러니까 A, B, C, D는 뭐 거의 이제 사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C 단계 넘어가서 이 D 단계 뭐 거의 환자가 어레스트 오고 막 CPR하고 이런 상태에서 에크모를 하면 그 서바이벌 레이트가 되게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이 단계를 보면서 이 B 단계에서 일단 어떤 워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C 단계에서는 이 에크모를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요. 약을 주는데 혈압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2단계에서 해주면 그 서바이벌 레이트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아시겠지만 그 응급실에서 그 CPR 하면서 막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뭐 ROSC가 됐다 하더라도 막 중간에 안 되면 뭐 더 모탈리티가 올라가고 안에 들어와서 ROSC가 돼가지고 에크모를 넣으면 좀 그나마 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사망을 합니다. 서바이벌 레이트도 많이 낮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이 2단계 정도면 이제 뭐 브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단 제 브레인이 인저리를 받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소에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머리도 있죠. 또 있어. 심장도 취약해요. 그 O2의 익스트랙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소 추출, 갈 때 산소 추출 얼마나 해가느냐. 머리가 한 60% 해가고, 심장이 한 70%, 80% 이렇게 해갑니다. 그 조금만 산소가 잠깐만 안 가도 이게 딱 느껴질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의 그 추출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네, 이건 그 터미놀로지니까 ECLS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고, 에크모 같은 경우는 그 앞자 따서 이렇게 한 거예요. ECPR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고, EISOR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어레스트가 났는데 그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장기 이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장기를 좀 그 심장은 잘 안 뛰는데 보존하기 위해서 뭐 에크모라든가 이런 그 외부 메카니컬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기 이식할 때까지. 그리고 뭐 VA 같은 경우, ROS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연히 아는 거고. 우리가 VA냐, 뭐 VA 에크모냐, VB 에크모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VAB냐, 뭐 VBA냐 많은데 중요한 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VA는 이제 앞에가 드레인이고요. 뒤에가 퍼퓨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노 아트리알 같은 경우는 정맥에서 혈류를 빼서 그 아트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노 같은 경우는 정맥에서 드레인을 하고 정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트가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VA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정맥에서 빼서 아트리로 넣어줘요. 보통. 그러면 저건 심장과 폐를 우회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심장과 폐를 같이 서포트 해주는 모드예요. 근데 VB 같은 경우는 베노잖아요. 얘는 아테리가 아니잖아요. 얘는 폐만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막 이제 짬뽕이 돼요. 나중에는 이제 막 하다가 VB를 하다가 심장도 안 좋아지고 있네. 그럼 VVA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레인을 하나로 하고 관류는 두 개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는 정맥에 넣어주고 하나는 아테리에 넣어주고. 이런 식의 이제 VP는 뭐 이거는 그 앞에 딴 거예요. 그러니까 풀문 아테리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맥에서 빼서 풀문 안에 아테리 넣어주는 건 뭘까요? 이거는 그 바드라 그래가지고 그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라고 그러거든요. VAD라고 그러는데 이게 LB도 안 좋고 RB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환자마다. 소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라이트 벤트리클이 안 좋고 선천성 기형들은 성인 같은 경우는 다 레프트 벤트리클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그 뭐 저기도 안 좋죠. 그 풀만 엠볼리즘 있는 환자들
그 벤트리클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막아가지고 피가 못 가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통 VA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바드 경우에 VP 같이 정맥에서 빼서 풀모나리 넣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시술도 있습니다. VBA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VB를 하다가 폐를 서포트 해주고 있는데 심장도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노베노의 서포트가 부족하거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트리알 쪽에 하나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화된 혈액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 저 EC CO2R이라고 하는데 익스트라 코포리얼 CO2 리무벌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CO2가 리텐전 된다고 그러거든요. CO2가 이게 그 제거가 잘 안 돼요, 몸에서. 그러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장치를 하나 설치를 해서 옥시네이터에서 이거를 CO2를 제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EC CO2R 이렇게 여튼 이거는 터미놀로지니까 이거 잘 보고, 중요한 거는 앞에는 드레인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그 넣어주는 거다. 빼는 거고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VAB는 뭘까요, 그러면? VAB. 정맥에서 드레인을 해서 VA를 하고 있다가 폐가 안 좋아져서 또 V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터미놀로지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얘기를 할 때 설명이 되니까. 금호가 엄청 늘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도 뭐 엄청나게 늘었고, 2020년에 코로나 터졌죠. 2020년 그런 거야? 하여튼 그때에서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된 거라 2021년도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데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거 다시 저기를 내보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에크모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삽관, 액세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VA, VB냐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센트랄이냐, 페리페랄이냐. 센트랄은 뭐냐면, 센트랄을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심장 수술할 때 여기 스터넘 가운데 이 스터넘이라는 여기 흉골 여기 뼈가 있거든요. 이거 반으로 갈라요. 이렇게 딱 그 톱으로 이렇게 소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럼 심장이 나오는데, 센트럴 같은 경우는 여기다 캐놀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 RA에다가 드레인을 하고 에올타에다가 보통 이렇게 해서 VA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센트럴이라고 그러고, 페리페랄은 마찬가지로 이쪽 어떤 그 말초 쪽에 넣는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데가 어디냐면 피모랄 베인, 피모랄 아테리예요. 이 그로인 쪽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저글라 베인 이쪽에, 이쪽에 목에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세 군데를 많이 하고,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엑실라리는 깊어요. 좀 이거는 서지컬 쪽으로 안에 열고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급하면 여기도 합니다. 이따 뭐 사진으로도 보여줄 텐데. 얘는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 에크모도 뒤에 있긴 하지만 이 펌프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라고 하는데 원심성 펌프예요. 원심성 회전에 의해서. 뭐 롤러 펌프도 있어요. 롤러도 회전이긴 한데, 롤러는 어떤 튜브를 눌러가지고 그 플로우를 형성시키는 거고, 센트리퓨갈이 원심력이잖아요. 센트리퓨갈은 또 센트리퓨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심력도 같이 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 아웃이 있으니까 회전하면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 일반적으로 센트리퓨갈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RA에서 카테터가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RA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올려서 드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운영을 해서 이 옥시네이터라고 그러는데, 여기 산화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산소 공급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치가 그래서 옥시네이터입니다. 산소를 해줘야 돼서, 물론 CO2도 제거를 하지만, 그래서 얘 펑션은 이 에크모의 플로우가 얼마일 때 100% 산소를 공급해 주느냐가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만약 7리터다. 이게 그러면 7리터까지는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이게 5리터다. 거기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리터까지는 100% 산소를 줄 수 있다. 이게 다 이제 이 제조할 때 다 그런 그 검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넣어주냐면 여기 이제 피모랄 아테리가 가장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피모랄 아테리에 넣어줘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플로우가 일반적으로는 아래에 여기 에올타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플로우가 그죠? 근데 얘는 거꾸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저항이 심합니다. 저항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퍼퓨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카테타가 커요. 피모랄 아트리알 카테타가 커서 이게 이 밑으로 다 가는 이 혈류를 막습니다. 이쪽 넣은 데는. 그러면 이게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혈류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 가지고 이제 막 그 딱딱해져요. 다리가 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아니면 그 막 열어가지고 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밑으로 그 라인 하나를 더 넣어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이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다리 쪽이 이제 혈류가 안 가면서 이제 뭐 괴사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계속 메타볼릭 실수가 오고 뭐 아무리 에크모 돌려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뭐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루틴입니다. 이거는 센트럴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요게 가슴 쪽에서 열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걸 열어서 보통 합니다. 이렇게 센트럴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에올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좋긴 합니다. 왜냐면 그 리트로그레이드가 아니고 순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도 덜 받고 그 오래 돌릴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너무 인베이시브하죠. 다 열어야 되니까. 그 이건 이제 그 뭐 엘바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예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이쪽 이 에이펙스에서 빼서 이게 에올타에 넣어주는 엘바드 같은 것도 저희 병원 우리 병원도 하고 있고 그 이제 심장 이식을 대기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뭐 일단은 그런 엘바드 같은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열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엘바드를 하거나 에크모를 그렇게 하거나 센트랄로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페리페럴보다 얘가 더 오래 가요. 압력이 덜 받기 때문에. 얘는 압력을 많이 받으면 그 수명이 더 단축이 돼요. 그래서 센트럴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인베시브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피모랄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센트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VA 에크모 같은 경우는 피모랄 베인에서 쭉 가서 여기 RA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터가 아테리보다 길겠죠. 그러면 훨씬 사이즈도 더 커야 돼요. 아테리보다는. 왜냐면 드레인을 받는 거는 전신의 혈액을 일로 다 뽑아야 돼, 일로 다 웬만큼은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테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왜냐면 강제로 또 밀어줘야 되잖아요. 밀어주는 거는 얘 작아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데 얘가 작아버리면 여기를 못 밀어줘요. 무조건 그 에크모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드레인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드레인이 안 되면 카테타를 뭐 아무리 큰 거를 넣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드레인을 그 잘 돌아가기 위해서 드레인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잘 해주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체액 구성 그 체액 구성을 어떻게 해줄 거냐. 에크모 드릴 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노멀 셀렌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노멀 셀렌 주면 왜 안 되냐면 노멀 셀렌 들어가면서 이게 혈류 여기로 들어가겠죠. 어디로 주든 RA로 뭐 어디로 주든 우리 몸의 그 세포 외액의 구성이 뭐죠? 가장 많은 양이온이? 우리 생리식염수 주잖아요. 생리식염수의 가장 뭐라고? 칼슘? 나트륨, 소디움. 그리고 세포 내액에 가장 많은 양이온이 뭐예요? 두 개가 균형을 똑같이 이루고 있어요. 포타슘. 그래서 두 개가 한 145ml 이큐발란트로 이게 균형을 항상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포 외액 그러면 이제 아까 세포 외액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인트라베스큘라하고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간질구액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리식염수 내가 노말셀라인 자꾸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크모 드릴 때 노말셀라인 예를 들어 1리터를 줬다고 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트라베스큘러하고 간질구액의 그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4분의 3이에요. 간질구액이 훨씬 커요. 혈관보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1000을 줘요. 근데 간질구액 그 우리 세포 외액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인트라베스큘러에 있는 혈액도 안에 있는 볼륨도 그렇지만 간질구액도 세포 외액이죠. 거기도 소듐이 똑같이 돼 있어요. 같이. 그럼 1000cc를 줬다 볼게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인트라베스큘러에 250이 있고 1000을 딱 주면 그 분배가 되겠죠. 1000이 다 혈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간질구액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750이에요. 그 내가 간질구액의 수분이 증가하는 걸 뭐라 그랬죠? 아까? 부종. 부종은 간질구액의 수분이 증가하는 걸 부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데마. 그러면 노멀 셀라인을 줘버리면 이게 1000cc를 줘버리면 250, 750으로 그냥 재분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은 플로가 돌 거예요. 250이 됐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요. 볼륨이 없어요, 또. 노멀 셀라인을 주면. 그럼 또 계속 이제 안 돌아요. 그럼 환자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셀라인을 절대 주면 안 되고, 노멀 셀라인은 무조건 배제를 해야 돼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그 혈액 성상이 다 괜찮으면은 좀 줘도 되는데, 그때 그럼 뭘 줘야 되냐면, 혈관에서 간질구액으로 볼륨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소듐이. 그 혈관막을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혈관에서 안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 혈관의 그 홀보다 더 커가지고 못 나가는 게 있어요. 적혈구하고. 또 뭐 있어요? 알부민이잖아요, 알부민. 우리 몸에 그 프레셔가 있죠. 삼투압이죠, 삼투압. 오스모랄리티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오스모랄리티. 소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하나는 교질 삼투압이라고 들어봤어요? 교질 삼투압? 온코틱 프레셔? 그건 알부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알부민이 그래서 부족하면 부종이 와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다 부종이 오는 이유가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알부민이라던가 그 다음에 볼륨을 또 심장 혈압 그 에크모를 운영을 돌려야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혈압이 낮다고 볼륨을 또 엄청 줘요. 약도 많이 쓰고. 그죠? 그러면 더 다일루션이 그러니까 히모 다일루션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막 재분배되면서 부종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환자가.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그래서 줄 때는 에크모 운영을 하면서 줄 때는 절대 노멀 셀라인 주면 안 됩니다. 뭐 프라이밍은 노멀 셀라인 한다 치더라도 운영을 하고 나서는 그 중요한 거는 온코틱 프레셔를 올려줘야 돼요. 교질 삼투압. 교질 삼투압이 그 혈액 쪽에 삼투압을 올리는 거죠. 삼투압이 올라가면 물은 어떻게 이동을 해요? 시프팅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이동해요?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물이 땡겨 오겠죠. 그러면 여기 에크모 캐놀라가 들어가 있는데 드레인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에크모는. 드레인이 안 되면 얘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환자가 죽어요, 무조건. 드레인 막 채널이 팍팍팍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살 수는 없고. 그럼 이 안에 혈관의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온코틱 프레셔를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정상보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물을 많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다일루션 되고 이러면서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다일루션이 되면서. 그래서 알부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볼루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들 좀 그 분자량이 큰 것들, 혈관을 못 빠져나가는 것들 그런 거를 주어서 간질구액에 있는 볼륨을 땡겨와야 돼요. 혈관 쪽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만 잘 맞춰놓고 그다음에 소변이 잘 나와주면 소변이라는 건 물이 빠지잖아요. 또 소변으로. 그러면 혈관 안에 그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간질구역에서 물을 또 계속 땡겨 오겠죠. 그 성상을 맞춰야 되니까. 그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줄수록 환자는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세포 내액과 외액의 그 밸런스가 맞으면 그때부터 잘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 심장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면서 그 이제 EF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위닝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에크모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돌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뭐 일주일, 뭐 지금 벌써 일주일 넘게 돌렸나? 그 응급실 환자? 그렇게 돌리면서 계속 좋아지길 바라야 돼요. 이거 어떤 치료 방법이 얘가 순환이 무조건 잘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볼륨의 그 혈관 안에 그런 삼투압, 그 다음에 교질 삼투압, 이거 잘 맞춰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에크모에서 중요한 적입니다. 해야 될 것들. 두 개 넘어갔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피무랄 아테리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피무랄 베인인데, 아테리가 약간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캐뉼레이션 할 때. 이게 이제 심장이 안 뛰면 응급실에서 막 CPR 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실패하기도 하고 막 뭐 또 반대편 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뭐 하나 여기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디스탈 옵션 해준 거예요. 다리 밑으로 혈관 가라고. 얘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고정을 이렇게 잘 해놔야 되고, 요거는 이제 피무랄 베인에서 이제 엑실라리, 여기 보면 엑실라리 아테리, 여기는 좀 깊어요. 한 이 정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에. 좀 깊이가 이렇게. 서지컬 쪽으로 해서 이제 이로 들어가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엑실라리 아테리에서 어디로 가요? 에올타에서 제일 먼저 그 에올틱 밸브 지나서 제일 먼저 기시되는 게 코로나리고, 그 다음에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혈관,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그 무슨 동네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노미네이트 아테리가 가면서 그 빠져나오면서 엑실라리 아테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넣어주면 이제 에올타로 가는 겁니다. 피가 바로. 근데만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캐뉼레이션도 있고,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소아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성인은 이제 뭐 잘 안 합니다. 성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피몰 아테리가 워낙 잘 돼 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저글라베인하고 하고 그다음에 캐로티드 아테리에다 카테타를 넣어서 이게 이제 컷다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소아 같은 경우 해서 소아에서 좀 이제 주로 하는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뭐 어덜트도 할 수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VVA 베노베놀 하고 있다가 아테리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VB로 하고 있었는데, VB는 왜 하냐면 이 렁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렁에서 가스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산소화를 시켜서 RA로 넣어주는 거예요. RA, RB 이렇게 PA 이게 프로마 아테리, 렁, 그다음에 LA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다음에 전신 순환할 수 있게. 근데 좀 이게 멀죠, 지금 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리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노베노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약간 높이 차를 주긴 하는데, 이게 리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레인 되는 거고 주잖아요. 얘가 RA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로 쑥 빠져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은 일로 가는 게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요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심장이 괜찮다는 조건이에요. 렁만 서포트해야 되니까. 근데 심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피몰 아테리 하나 더 넣어서 이제 더 시켜주는 VVA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인디케이션은 뭐 거의 뭐 심장 안 좋다, 뭐 안 좋다 그러면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뭐 없을 정도로 뭐 마이오카디알 뭐 인팍션, 어큐트 MI, 그다음에 뭐 카디오제닉 샥, 그다음에 포스트 카디오토미 뭐 수술 후에나 뭐든, 그다음에 마이오카다이티스, 그다음에 요것도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 풀마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막잖아요. 그 엠볼리즘이 보통 그 딥베인 스롬보시스 같은 게 넘어와가지고 이게 그 혈관 타고 쭉 와서 RA에서 RB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풀마 아테리에서 꽉 막히는 경우인데, 이게 막히면 이제 혈류가 풀마 아테리를 못 지나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RB도 이게 박출해주는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저리가 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시브 어큐트 풀마 엠볼리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여성분들 그 출산할 때 좀 많이 생깁니다. 출산할 때 그 엠볼리즘이 넘어가서 여기 여성병원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오는데 이게 되게 응급이에요. 이 오면 이게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 가까운데도 그때 왔는데도 그 사망하셨거든요. 에크모도 돌리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좋아지고 이 가까워도 이게 금방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C색 하는 경우는 좀 많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할 때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뭐 것들은 갈색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그 메타볼리즘을 올리는 거예요. 메타볼리즘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조직에서의 메타볼리즘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 뭐가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산소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막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한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뭐 급격한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뭐죠? 근육이 뻑뻑해지는 느낌 나죠. 그러면 못 뛰잖아요, 잘.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락테이트가 근육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뻑뻑해지는 것처럼 잘 못 뛰고 이게 그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은 그거 회복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 락테이트가 쌓이는 거는 쌓이는 거지만 빨리 그 없애는 것도 그래야지 운동의 지속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 사이로드 스톤 같은 경우, 사이토카인 스톤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대사량을 늘려버립니다, 세포에서. 그러면 이거만큼 산소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아까 그 쭉 봤을 때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PCI 하다가 어레스트 많이 옵니다. 워낙 랩트 메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꽉 랩트 쪽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다 하면 그냥 에크모를 넣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PCI 할 때 에크모 대기하라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요거 그런 거고. 타비 같은 경우도 타비는 이제 에올틱 밸브를 그 카테타로 해서 이렇게 안에서 해주는 건데 요거 하다가도 이제 잘못돼서 에크모도 할 수 있고 마이트랄 클립은 뭐냐면 마이트랄 밸브가 이게 역류가 있는 환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클립으로 잡아가지고 줄여주는데 이게 블라인드로 아무리 뭐 보면서 한다고 하지만 블라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패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뭐 찢어지거나 이러면 MR이 더 심해져요. 아까 MR이 심해지면 마이트랄 밸브가 MR에서 MR이 뭐예요? MR이 마이트랄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죠. 근데 그러면 이 랩트 벤트리클에서 박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에어터로만 가야 되는데 이쪽에 리거지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압력이 더 낮을까요? 에올타 쪽이 압력이 낮을까요? 아니면 마이트랄 쪽이 압력이 낮을까요? 마이트랄 쪽이 압력이 낮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요. 이게 같이 박출을 해주면 에올타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서 아까 뭐랬죠 그러면? 컨제션 온다 그랬잖아요. 계속 볼륨 못 넘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렁도 이데마가 생기고 그러면서 숨을 잘 못 쉬고 막 이런 경우가 그러면 또 숨을 잘 못 쉬니까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이것도 이 심근경색이 오면 그 랩트 메인이나 LAD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그쪽 septum이 이렇게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VSD가 생겨요. VSD. 이게 벤트레 septum이 녹으면서 이게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랩트 벤트리클이 박출을 할 때 얘가 약하니까 이게 이제 펑처가 되는 거예요.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RB와 LB가 이렇게 이제 혈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성으로도 있는 거 있는데 이거 후천성으로 이제 성인에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 때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초응급입니다. 그래, 에크모 돌려놓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해서 그게 막아준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해진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또 잘 뜯어져요. 그래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낙하산 파필라리모스는 이게 낙하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판막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이제 그게 끊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판막이 막 이러고 있겠죠. 뛸 때마다. 그러면 또 MR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다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MR이 너무 심해서 숨이 차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에크모 넣어놓고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던가 이렇게 합니다. 뭐 엔도카다이티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다 염증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인플라메이션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LV 프리올럽체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코로나리가 피가 안 가서 그 조직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 프리월은 이제 이 밖에가 터져서 이렇게 피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페리카디움 싸고 있죠, 이렇게 심장을. 그럼 거기 피가 좀 새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가 이제 다이스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밖에서 차고 있으니까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 septic shock 같은 경우는 폐혈증 얘기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면 심장에서도 그런 메타볼리즘을 보충해 주려면 산소하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돌려서 그 에크모의 그 VA의 가장 그 특징적인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심장이 잘 못 뛰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순환이 그게 볼륨 로딩이 심해 볼륨 로딩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RA에서 들어가는 피를 빼서 그러면 RB, 렁, LA, LB로 가는 볼륨이 줄겠죠. 그러면 심장이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뛰겠죠. 그걸 empty beating이라고 그래요. 그 심장이 empty beating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심장이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례로 그냥 설명을 하면 우리 뭐 입안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벌려도. 근데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그 햄버거를 예를 들어 뭐 한 입에 물었다. 그럼 잘 안 씹히죠. 그럼 힘들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 볼륨 로딩을. 볼륨 로딩을 줄여준다는 거는 심장이 내가 박출할 양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쉬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팅 상태라고 보통 우리가 레스팅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쉬는 모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로딩을 줄여줘야 되는데 로딩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RPM을 올려서 드레인을 많이 받고 그 심장 아래로 들어가는 볼륨을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RB로 들어가는 볼륨을. 그러려면 RPM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에크모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뭐 안 돌리는 게 없습니다. 뭐로 인해서 하여튼 심장에 문제가 무리가 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돌립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봤을 때 리커버리 가능성이 뭐 너무 현저히 낮고, 그 다음에 뭐 심장 이식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안 되는 것들. 된다고 하면은 넣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연세가 너무 많아요. 뭐 기대 수명이 좀 낮은 뭐 말기 암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 페리페랄 같은 경우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 캐놀레이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뭐 튜머라던가 뭐 품발 에멀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다 케모세라피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올틱 밸브가 리거지테이션이 없어야 돼. 왜냐면 에크모라는 거는 주로 페리페랄로 하는데 피부나 아테리에서 거꾸로 밀어 올리죠. 그러면 이게 에올틱 밸브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나가기만 하고 이게 역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역류가 생겨요. 그럼 얘 피가 다 어디로 가요? LB로 가죠. 그 LB가 디스텐전이 된다 그러는 혈액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디스텐전이 돼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페리페랄로.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은 센트랄로 하면 돼요. 그냥 에올타에 넣어서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페리페랄로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주면 이 판막이 부전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랩트 벤트리클이 더 볼륨 로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라 인디케이션인데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 센트랄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엑실라 라이트 폼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페리페랄 밸브에 뭐 이런 칼시피케이션이라든가 스테노시스 이런 거 있으면 못 넣겠죠. 카테타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응급으로 하다가 이런 걸 응급으로 할 땐 잘 모르잖아요. 그게 있는지.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카테타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이드 와이어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넘어가가지고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확인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시비어한 베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에올틱 브랜치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다이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막이 이 혈관에 막이 세 개예요. 정맥도 세 개고 동맥도 세 개인데 한 개가 있는 데는 어딜까요? 막이 하나예요. 모세혈관. 막이 세 개이기 때문에 거기선 어떤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어떤 산소가 뭐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질 대사는 다 모세혈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에서 하는데 이 세 개인데 이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인티마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쭉 갈라지는 겁니다. 그 안으로 혈류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다이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타입 A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이게 어센딩 쪽에 발생하는 거라서 이건 완전히 응급입니다. 이거는 거의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 거고, 타입 B 같은 경우는 그 이쪽 소래식에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 보통 하기도 하고, 심하면 뭐, 티바 그 스텐트를 이렇게 넣는 거고, 아니면 수술로 들어가 서지컬 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고, 타입 A는 거의 응급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마 있어봐서 알 거예요. 이런 거 타입 A 다이섹션 많이 하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병원은 그 일단 응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과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딴 데 보내니까 거의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 못 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직업은 항상 근처에 있어야 되고. 어떤 뭐 뉴럴로지컬하게 뭐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 쪽에 뭐 문제가 있으면 에크모는 뭐 아예 그냥 인디케이션이 안 됩니다. 어떤 그다음에 또 이 이뮤놀로직한 디지즈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아귤레이션 어떤 디스오더. 그다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헤파린 써야 되잖아요. 헤파린을 쓰든 아니면 뭐 노바스탄을 쓰든 어떤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렇게 해서 출혈이 가장 큰 문제예요. 출혈이.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타이트하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헤파린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서 그 출혈이 안 생기도록. 이 리버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죠? 얘도 또 출혈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종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리버가 있는 경우, 리버가 시로시스가 심한 경우는 이것도 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생존율이 되게 높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눌렀네. 이 CPR은 뭐 다 알지만 엑스트라 코프리얼 카디오풀모나리 리서시테이션 이거 보통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죠. 병원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밖에서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잘 다들 알 텐데 그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생존율이 높을까요? 이나스피덜이 높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전문 인력들이 다 안에 있고 이 아우러브는 이제 어떻게 발견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생존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거 뭐 CPR을 함에 불구하고 카드 어레스트가 지속되거나 간헐적인 ROSC가 발생하지만 반복적으로 카드 어레스트가 발생한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게 에크모예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 CPR의 목적은 이거를 이제 조기에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차지 보면은 되게 낮아요. 이게 디스차지 하는 경우가 서바이벌 레이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면 얘가 그래도 한 30%까지는 돼요. 병원 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 되게 높아요. 우리 병원은. 여기는 되게 높아요. 이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이거는 생존율이 되게 높고 이 병원에서는 거의 10% 미만인데 이게 이제 저희 병원처럼 이 잘 조직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응급상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카디올로지스도 3교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서바이벌 레이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조직된 게 저희 재단에서는 평촌입니다. 평촌은 거의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잘 조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촌도 되게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일단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뭐 2, 3차에서 해야겠죠 보통. 그다음에 뭐 응급실이라든가 중환자실 요게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365일 24시간 있어야 되고 의사나 체외순환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밤새 못 있죠. 집에 있다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여기 선생님들이 있어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다음에 삽관 유지를 위한 초음파가 있어야 이제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카디올로지스트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회로에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1대1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외국이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3대1 이렇게 되나 보통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회로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로를 프라이밍을 계속 하나씩 해놓는데 이게 절대로 응급 상황 생겨서 그거 끌고 와서 거기 프라이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상 너무 급하고 사고 나요. 거기 프라이밍 하다 사고 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라인을 위에서 올려주는데 이게 거꾸로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A 라인, B 라인을 이게 거꾸로 연결해버리면 이제 그거는 돌리자마자 뭐 금방 사망입니다. 그래서 미리 프라이밍을 해놓고 가서 이걸 운영하는 그 본인들이나 나나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라인은 거꾸로 연결 안 하는지. 다 급하거든요, 지금 그때는. 그 응급실도 갔었나? 가서 본 사람 있어요? 정신없죠, 거기. 그러니까 정신없고 하나만 뭐가 바뀌어도 이 그냥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병원 내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이겠죠. 아니면 그 다음에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응급실이나 심도자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송도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이송할 수 있는 그 차도 있고 평촌에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송하는 게 상당히 좀 이제 힘듭니다. 이런 장비 여기 뒤에는 장비를 가지고 이송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나. 그 다음에 뭐 ABJ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혈액은행 뭐 PCI도 해야 되고 이런 장비 이거 응급실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에크모를 하는데 이게 RPM이고 이게 이 RPM에 따른 그 관료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LPM 얘는 RPM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분당 1700이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보통 카디악 아웃풋이 보통은 한 뭐 4, 5천 나와야 되잖아요. 성인이. 근데 지금 너무 낮죠? 이건 아마 위닝 단계에서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멤브레인 옥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게 센트리퓨갈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요 센서를 측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 라인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여기 가스 블렌더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가스를 이제 O2와 그다음에 메디칼 에어를 혼합을 해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죠? 21%. 가장 많은 게 질소. CO2는 0.0 얼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블렌더 가주시면 한번 봐봐요. FiO2 쪽을. 그러면 그 0.21로 이렇게 써 있어요. 0이 아니에요. 0.21이에요. 공기 중. 0.21로 놓으면 그냥 이 룸에어로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노베노 같은 경우는 렁이 좋아졌는지를 볼 때 에크모 플로우를 줄이면 안 돼요. 베노 아트리알은 플로우를 줄여서 심장 안에 볼륨을 넣어주지만 베노베노 같은 경우는 렁이잖아요. 얘를 플로우를 줄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맥에 카테터가 들어가 있죠. 그럼 못 올려요. 얘가 카테터 막고 있어서. 그럼 들어간 볼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플로우는 풀플로우로 냅두고 이 산소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룸에어로만 잘 유지가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베노베노냐 베노아트리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여기 옥시네이터 진한 거는 약간 그 좀 브라이트하고 얘는 약간 좀 다크하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카트가 필요합니다. 이머전시 카트가 준비할 때 클램프도 있어야 되고 이건 뭐 호프만 그 클램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 CRRT 할 때 이렇게 보면 에크모에다 하면 이쪽 나오는 거는 양압인데 들어가는 건 음압이란 말이에요. 음압이 너무 많이 걸려서 CRRT가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호프만으로 해가지고 그 들어간 라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차트, 커넥터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카트가 있어야 되고. 언젠가 한번 걸려 이거 잘 봐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뭐 이제 소독도 해야 되고 뭐 이거 다 드랩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메스 뭐 가위 뭐 다 있을 겁니다. 꺼즈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될 거예요. 응급실에서 봤으니까 한 번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트레이들, 왜냐면 여기 물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돼야 될 거고. 이게 피무랄 아티리알이고 이게 지금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찍어놔서 그러는데 얘가 훨씬 짧아요. 이 지금 이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얘는 짧고 얘는 깁니다. 쭉 길어서 얘는 아트리알이고 얘는 베는.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아트리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캡이 여기는 정맥에 들어가는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되고 길이로 봐도 되고 이렇게 보고 피물 아트리는 다 짧아요. 이 베인보다는. 이 카테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넣을 수 있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보면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거 이제 150c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켓 쓰고 있는 그 마켓이 이렇게 150이 돼 있거든요. 여기 써 있거든요. 150은 피물 아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 거. 보면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가 쌓여져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다이얼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아테리는 혈관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카테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급하면 얘 하나만 큰 거만 집어넣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급한데 뭐 다 하나씩 넣긴 힘들고 그러면 큰 거만 넣어서 몇 번 왔다 갔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피물 아테리 카테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가 그 이제 펑처도 있거든요. 여기 위에 얘가 이제 혈관을 펑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와이어를 쭉 밀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빼고 가이드 와이어만 있겠죠. 가이드 와이어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차례대로 1, 2, 3, 4로 다이얼레트라고 그러거든요.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테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퍼퓨전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고 얘 가이드 와이어고 다이얼레이터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짧죠. 얘가 더 길고 얘가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끝에가 이렇게 되게 좀 날카롭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서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드 와이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캐뉼레이션이 돼요. 피물 아테리얼 캐뉼라가 이거 덤이에요. 덤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딱 들어가면 피가 쭉 그 압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클램프를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위에 카디올로지스트인지 아니면 서전이 하든지 할 텐데 비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캐뉼레이션이 된 겁니다. 디스탈도 지금 이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라인을 올려주겠죠. 요 라인을 이렇게 라인 봤어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그걸 뜯어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받아가라고. 나는 그 뚜껑만 까고 받아가는 거 위에 에이셉틱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잡아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줘서 여기도 보면 헷갈리지 말라고 아테리는 빨간색이고 베이는 파란색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거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제품이나. 이거를 이제 거꾸로 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정맥을 아테리에다 꼽고 동맥을 베인에 꼽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동맥에서 드레인 되고 베인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 돌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정맥에서 빼서 아테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순환에 맞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다 해서 올리고 라인 잘라서 다 클램프 풀고 그러면 이제 RPM을 올려서 처음에 할 때도 RPM을 빵으로 놓고 하는 게 아니고 RPM을 한 2500, 3000 정도 올려놓고 여기 클램프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베인 먼저 풀고 아테리 서서히 풀어서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캐뉼레이션 여기 할 때 헤파린 줘야 돼. 헤파린. 케이지당 보통 한 100 정도 준다고 하는데 보통 한 5000 유니트 정도는 무조건 먼저 주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카테타가 안 주고도 해버리면 이 캐뉼레이션 했잖아요. 그럼 안에서 클롯 돼버려요. 안에가. 그래서 안 돌아요. 이 안에 클롯이 딱 막 꽉 막아가지고. 시간이 됐나? 5시 몇 시까지 가야 되니? 4시 40분이네.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 연결되고 여기 다 풀면 여기가 항상 클램프가 돼 있어요. 우리도 여기 클램프도 하지만 다 푼 다음에
이거 풀기 전에 RPM 올려놓고 풀기 전에 위에 캐뉼레이션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를 베인 먼저 풀고 아테리 서서히 풀어서 이게 팍 풀면 안 되고 서서히 풀어서 이제 얘가 여기 RPM에서 플로우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올려야 돼요. 이제 그 환자에 맞는 카디악 아웃풋만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고 여기 있죠.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다 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까지 하면 헤파린을 주는 거예요. 먼저 캐뉼레이션 하기 전에 뭐 이거 무조건 까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캐뉼레이션 하고 막 가이드와이어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헤파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CPR 하더라도 줘야 돼요. 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좀 정리하면 미리 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 좀 응급실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CCU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밤에 하는 거면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가봐서 알겠지만 응급실 그 간호사들이 잘 안 도와줘요. 거의 그냥 뭐 거의 뭐 할 줄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뒷짐지고 이고 있으니까 다 보면 이제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스크럽 뭐 글러브 다 낄 줄 알죠? 알 거고 옷 입는 것도 알 거고 그거 다 알고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건 프라이밍을 해놨기 때문에 라인만 받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아직 밑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뭐 급하면 이런 거라도 하나씩 내줘야 되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도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가이드와이어 주고 펑처하고 가이드와이어 주고 그 다음에 펑처 빼면 그 다음에 뭐 줘야 돼? 다일레이터 급하면 하나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 집어넣겠죠. 헤파린이 들어간 거 꼭 확인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들어가면 그냥 클롯되기 때문에 혈관은 잘 끼었는데 안 돌아요. 막혀가지고. 특히나 이 정맥이 제일 잘 막혀요. 정맥은 길잖아요. 그 다음에 플로우, 혈류도 속도가 낮고. 그러니까 제일 정맥에서 많이 막혀서 드레인이 안 돼요, 드레인이. 그러면 그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안 들어가면. 뭐 실제 사례는 있었던 겁니다, 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던 거고. 뭐, 이거 이 환자 기억날 거예요, 아마. 57세인데, 이게 어디 초등학교에서 그 뭘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 옆에 계신 동료가 바로 CPR을 했어요. 이건 위트니스죠. 그 위트니스가 어니스면은 에크모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와서 하고 그 다음에 BP 체크되고 200줄에서 되고 ROC 되고 CPR 타임 뭐 31분. 얘가 또 1시간을 넘어가면 또 머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PCR을 했어요. PCI를 하고 CC로 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ARDS가 이제 그 CPR을 또 얼마나 또 잘했는지 이 렁이 이제 좀 인저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피도 이때 이제 헤모다미컬하게 이제 2월 13일에 2월 10일인데 3일 있다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에크모를 그때 아침에 17프렌치 비너스는 20. 근데 크다 그랬죠. 비너스가 훨씬 드레인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때 EF가 8%였어요. 8%. 근데 이 환자분은 쭉 잘 되고 잘 운영이 돼서 2월 18일에 이게 VA 에크모는 뗐어요. 근데 렁이 안 좋아가지고 VB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VA였는데 VA를 아테리를 빼버리고 베인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좀 VVA 이런 건 아니죠. VAB는 아니에요. 렁 펑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EF가 40%가 돼서 에크모는 위닝을 했고 VA는 위닝을 했고 이게 PCRTO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심장이 지금 에크모를 줄여도 잘 뛸 건가를 테스트하는 이제 그 방법인데 이건 뭐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아 렁이 안 좋으니 그럼 비비로 바꾸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비비도 하고 이분은 잘 퇴원하셨지? 예? 아 너 없을 땐가? 기억 안 나? 있어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퇴원도 하셨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 동료분이 살린 겁니다. CPR을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래 걸렸죠? 2월 10일 날 쓰러졌는데 3월 4일 날 갔으니까 거의 병원에 뭐 오래 있으면 더 오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환자 정보를 이게 작성을 하게 된 거고 한 분은 31살인데 이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있는 환자예요. 근데 약을 안 먹었어요, 환자가. 3일간 약을 안 먹었대요. 까먹었대요, 자기가 약을 먹는 거. 근데 갑자기
막 호흡곤란, 막 두근두근거리고 하트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예요. 하트레이트가 왔을 때 200회. 성인이 200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돼가지고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이것도 에크모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트 페일리어가 왔기 때문에 이미 약을 준다고 바로 그 사이로드 그게 정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환자는 V에크모를 했고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뭐 DCMP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MR도 있고 펑셔널하게 MR이고 이건 그냥 괜찮은 거고 하고 이게 그때 급하게 넣어가지고 다리 쪽에 못 넣었어요 디스탈을. 그래서 이게 컬러 체인지가 좀 오는 거예요. 젊은 환자였는데 그 디스페어펜 시행하고 26일 날 오래 돌렸죠. 그 약을 계속 주면서 하트레이트 계속 떨어뜨리고 사이드리즘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드리즘이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치료하고 나서 금방 이분도 이제 위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뭐 위트니스여야 되겠죠. 어디든 뭐 퍼블릭이든 아니면 뭐 EMS 직원이 뭐 크루든 뭐 이 사람한테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돼. 바로 발견이 돼야 됩니다. 뭐 갑자기 뭐 화단에 누워 있는데 그런 환자도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젊은 애였는데 근데 그 머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젊으니까 에크모 넣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완전. 위닝은 했는데 이 머리 식물인간 된 거죠. 이것도 CPR도 그렇고 ROSC가 돼야 되고 간헐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메이저한 어떤 그런 질환들이 없어야 되고. 나이는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요즘 뭐 예전이나 그랬지 지금은 뭐 80인데도 막 되게 젊으셔 보이는 분도 있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이는 요즘 많이 익어가지고는 저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가이드라인이고 이거는 이제 뭐 돈 매기는 거니까 하나 더 해. 끝내 더해. 뭐 궁금한 거면 질문해봐. 궁금한 거나 에코모 하면서 내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이게 그 좀 생리학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에크모를 넣고 돌렸다고 해서 환자가 사는 게 아니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그 매니지먼트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플로우는 처음에는 많이 줘야 되겠죠. 왜냐면 플로우를 많이 준다는 거는 RPM을 많이 올린다는 거고 RPM을 많이 올린다는 거는 드레인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소리고 드레인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심장의 empty beating 상태를 가장 그게 편안한 상태거든요. 심장에서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드레인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카테터도 적정한 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꾸 15프렌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작으면 예를 들면 25를 썼는데 여기 15를 써. 예를 들면 아테리를.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그냥 그 비운처럼 맞진 않는데 4차선 갑자기 2차선, 1차선 줄어드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RPM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얘가 잘 못 빠져나가요. 얘가 잘 못 빠져나가니까 이게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가 막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못 빠져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 보통 설명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넓은 거 그냥 놓고 있으면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 콸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죠. 빨리 가고. 근데 그거는 허공에다 쏘는 거잖아. 근데 얘 혈관 안에 쏘고 있잖아. 그럼 얘 혈액이 그 속도가 가서 부딪히면서 깨져요. 그 헤모글로빈이 막 떨어져 계속. 근데 헤모글로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에코모 돌리는데 또 산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퍼프션 하더라도 정맥도 그렇고 아테리도 큰 거 써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혈액이 계속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jetflow라고 그러죠. jetflow. 그래서 그게 앞에서 속도가 너무 나가면서 이게 문제는 혈관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톨쳐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수없게 얘가 여기 카테터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꺾이는 부분에 마침 엔도홀이 있어가지고 딱 카테터 크기도 괜찮은데 안 가. 그런 건 이거 위치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더 집어넣던가 운영을 하면서 더 밀어넣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가 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위에
카디올로지도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 환자는 이만큼의 이 카테타면 이만큼. 그래서 카테타의 특성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 텐데도 차츰. 프레셔 로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압력 손실이라고 그래. 압력 손실. 압력 손실이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을까요? 압력 손실. 압력 손실이 뭐야? 압력 손실. 프레셔 로스라고 그러거든. 프레셔 드랍이라고 하고.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손실이 없는 게 좋지. 압력 손실이 낮은 카테타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카테타를 무조건 15는 쓰지 마 17 이상을 쓰라고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5는 내가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버릴 수는 없고 이런 데 넣을 때 있으니까 목에다가. 그러면 길이가 긴 게 카테타가 압력 손실이 클까요? 짧은 게 클까요? 당연히 짧은 게 적겠죠. 압력 손실이. 얘는 길어지니까 더 저항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체액의 구성, 세포 외액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크모라는 거는 세포 외액의 성상을, 세포 외액 중에서도 혈관 내에 그 성상을 조절을 해서 세포 내까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간질구역도 못 만져요. 혈관 안에 있는,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오늘 회식 있으시다고. 그래서 에크모 할 때는 그거를 성상을 잘 알아서 어떤 그 수액을 어떤 걸 줘야 될지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크모 초기에는 노멀 셀라인을 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분포가 4대1, 4대3 넘어가면서 간질구에게 더 많은 양이 들어가면서 부종으로 일어난다고. 부종이 일어나면 조직이 다, 부종이라는 건 조직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 손 이렇게 뭐 라면 먹으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부종이잖아요. 뻑뻑히 잘 안 되죠. 그게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종이라는 건 절대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 부종을, 그래서 소변이 잘 나와야 되고, 소변이 안 나오면 뭐 CRRT를 하든 뭘 해서 그, 그 수분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 잘 써야 되고, 그 온코티 프레셔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자꾸 간질구역에 있는 혈액을 그 수분을 이쪽으로 땡겨오는, 혈관 쪽으로 땡겨와서, 그래 혈관에 그 물이 많아야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또 에크모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다 모든 거를. 뭐 히모글로빈 낮으면 피도 줘야 되고. 에크모가 하는 목적이 산소 전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모글로빈이 만약에 낮아,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혈액을 또 그래서 주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손상도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손상을 그 혈액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은 에크모에서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줄이는 방법은 일단 카테타가 적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작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압력 손실이 양쪽에서 발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이 네가티브가 걸려도 혈액은 그 양압과 음압이 생기게 되는데, 에크모는 이 음압에서 더 많이 깨져요. 양압보다. 적혈구 양압은 어느 정도 견디거든요. 근데 음압은 이 채터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네가티브가 막 6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막 이렇게 탁탁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볼륨이 없어서 튀는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음압이 생기면서 거기서 피가 다 깨집니다. 그러면 자꾸 헤모글로빈도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 수혈을 해야 되고, 또 수혈을 많이 해봐야 그 환자의 상태에 좋은 건 별로 없으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환자가 좀 점점 심장의 기능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플로우도 좀 낮추면 조금 혈액 손상도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혈액을 낮추면 심장 안에 좀 볼륨이 더 들어가겠죠. 드레인을 좀 덜 받으니까. 아래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이 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절해서 위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볼륨을 줬는데 환자가 견디는구나. 그거 좀 봤다가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위닝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런 것들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오늘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용어나 이런 거였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생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챕터가 많아서 그러니까 요거 할 거거든요. 요거 좀 시간 되면 이제 요런 거 할 거예요. 요런 거 다 알려줄게요. 알게 되면 재밌어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회식 잘 하시고. 아까 질문한다고 그러고 혼자 얘기했네. 하다가 생각나거나 그러면 볼 때마다 질문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니까. 근데 전화번호 알 거니까 전화도 하고. 고생했습니다.